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언제쯤일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공동 연구에 나서는 건 처음인데요. 공동 연구에 한국 측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는 이유로 우리 과학자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서 백두산 연구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중국이 태도를 바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남아있는 국경 지역이고요.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입니다. 네.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 DMZ 지역에 외국 과학자분들이 모니터링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허락하기 어렵거든요. 네. 거기다 중국은 백두산 화산 관측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으로 모범생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와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화산 지진 등 지표에서 나타나는 징후 위주의 관측 시스템으로는 화산 분화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네. 마치 그 내과 질환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색이 노랗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로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화산 분화를 일으키는 그 화산 마그마와 그리고 화산 마그마가 그 솟아올랐던 그 화도를까지 직접 시추해서 그 화산 마그마의 이제 움직임, 거동하고 변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제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백두산 아래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0km 심도에서 규모 7 이상의 큰 신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백두산 마그마를 뒤흔든다. 이런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제 작년 11월에요. 이제 북경에 있는 중국 과학원하고 자연과학기금위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논리를 포함해서 백두산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고요. 예, 그분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이 태도를 바꾼 덕분에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백두산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난달 백두산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진행하셨고 또 결과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한중 공동연구가 올여름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밀 화산 지질 조사도 하고 지구물리라든지 지화학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종합 탐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으로 백두산이 언제 터진다,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백두산 화산 징후의 현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정밀 이제 그 조사하고 탐사를 앞두고 미리 현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각 세부 분야별로 12분의 전문가분들이 선발대로 파견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백두산이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분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고 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셨나요? 네, 백두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분화 가능성이 없다 혹은 있다 하는 건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백두산은 이제 엄연히 지난 1만 년 이래, 만 년 이래 이제 최대 규모로 지구상에서 최대 규모로 분화한 이력을 가졌어요. 그러한 초대형 활화산이거든요. 네. 언젠가 반드시 터질 겁니다. 터집니다. 다만 현재 중국의 관측 수준으로는 그 예측할 수 있는 한계가 2, 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확히 예측하는데 이제 분명한 학술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터질지 잘 모른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첨단 장비하고 그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수락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백두산 화산 활동 연구는 대부분 지진파 측정이나 화산재 관찰 등 그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백두산 화산 마그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산 마그마 과학 시추 연구는 화산이라고 하는 게 극한 환경이거든요. 고열에다가 뭐 화산 지진이 일어나지 흔들리죠. 거기다가 이제 화학적으로 아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극한 환경이에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또 하나의 도전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연구팀은 2016년까지 어느 곳을 얼만큼 뚫어서 그러한 첨단 장비들을 어떻게 배열 설치해야 화산 마그마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이제 설계한 과학 시추 제안서를 만들어낼 계획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9년까지 약 4년 동안 그 장비들이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실제 그 일련의 장비들이 그 모니터링 자료를 실시간으로 회수를 해줄 수 있는지 또 백두산 화산 분화의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링 그 자료들에 근거한 그런 거와 또 이제 그 백두산 암석의 이제 물성 연구 이런 것을 한 4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설계된 과학 시추를 백두산에 직접 수행해서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화산 분화 예측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중국과 협력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중국과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과거 화산 분출물이 북한 쪽 백두산 사면에 쌓여 있어서 그 과거 백두산의 화산 분화에 대한 연구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끼리가 있다고 할 때 네. 코끼리 꼬리만 보고 이게 코끼리다 아니면 코끼리 뭐 그 귀만 보고 이게 바로 코끼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전체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백두산 화산 분화를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중국 쪽 모두 그러한 첨단 연구가 적용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백두산과 그 북한의 남포태산 남쪽에 있거든요. 남포태산에 있는 그러한 남북 구조선하고 그리고 백두산과 중국의 망천하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그 둘을 잇는 동서 구조선을 따라서 마그마 방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탐지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 백두산 예측 연구의 핵심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